심장, 또 선생님 아까 써두셨죠? 많이 계시는다고. 무엇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렇죠. 누가 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심폐소생술은요, 다들 심장 살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머리에 있는 뇌세포를 살리는 겁니다. 저희가 골든타임,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그렇죠.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그 4분이 뭐냐면 심장이 운동 하고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면서 다시 얘가 4분 이내에 다시 머리로 피를 보내주잖아요. 뇌세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4분이 지나가면 치매 환자가 되고 10분이 되면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골든타임, 의사들이 얘기하는 골든타임은 머리가 뇌세포가 죽어가는 골든타임입니다. 멈춰버린 심장이, 그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멈춰버린 사람, 쓰러진 사람의 인공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인공심장이 돼서 머리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주 목적입니다. 보시면 지금 영상이 보이죠? 이 영상에서 보이시면 한 번, 두 번 만에 머리 끝까지 피가 가나요? 안 가죠. 세 번, 네 번은 다섯 번을 눌러야 머리 끝까지 피가 갑니다. 머리 세포를, 뇌세포를 살리는 게 심폐소생술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영상에 머리에가 꼭 넣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골든타임 4분이라는 얘기가 누군가가 쓰러져서 4분 이내에 피를 다시 보내주면 다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4분이 지나면 치매 환자처럼 내 이름도 몰라, 부모님 이름도 몰라, 집 주소도 몰라. 그런데 10분이 지나면 생물학적인 사망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2016년도, 17년도에 소방청 통계거든요. 119에 신고를 했어요. 거기 119죠? 신고를 받고 25 동안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분입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으면, 신고까지가 5분이에요. 거기 119죠? 신고까지가 5분이고요. 119가 현장에 도착할 건 9분입니다.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최대한 빨리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20초가 걸립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전남 평균을 볼까요? 전남은 119가 도착하는데 9분 39초. 10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너가 심장이 멈춰서 일상으로 복귀할래 말래 기준이 아니라, 전남에서 살면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심장 마사지를 받지 못하면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살래 아니면 죽을래를 결정하는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동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심장 마사지, 아니면 내가 그 친구에게 심장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도보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전남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거죠. 볼까요?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사람을 보면 두들겨 깨워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깨웠을 때 목이 흔들리지 않게 깨우래요. 왜 그럴까? 제일 먼저 혹시 두 분 오셨는데 아시는 분이실까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네? 알긴 알아요. 근데 갑자기 두 분이 제일 먼저 오셨거든요. 제일 먼저 오셨는데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깨우실 건데 어떻게 깨우실 거예요? 어깨를 두들겨서, 근데 어깨만 두들기는 걸로 이분이 깨어날까요? 더 세게 깨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어깨만 두들기면 너무 약한 것 같아. 싸다고. 괜찮아. 아니 흔들어야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와요. 근데 신경이 하나의 가닥,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신경 가닥이 뭉쳐져서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척추신경은 척추가 이렇게 척추뼈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제가 먼저 그림이 준비하다가 하고 쓰러졌는데 이 날카로운 턱에 목을 부딪혔어요. 목을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척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척추뼈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아 너무 약한 것 같아. 몸통만 흔들고 괜찮아요? 싸다가도 때렸어요. 괜찮아 쳤어. 이러다 보면 부러진 목뼈가 척추신경을 계속 절단합니다. 목에 있는 척추신경이 손상을 당하면 전신마비가 되는 거고요. 허리에 있는 척추신경이 절단이 나면 하반신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눈앞에서 쓰러지면서 목을 부딪히는 걸 내가 보고 부딪히지 않는 걸 봤다 하지 않는 이상은 목이나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양쪽 어깨를 세게 두들겨서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못 변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제가 쓰러져 있는데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심장 마사지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고민되겠죠. 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보기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안 좋아 보여. 의식도 깨웠는데 의식도 없어. 근데 내가 거기에 숨 쉬는 것 같아. 그러면 심장 마사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셨지만 고민됩니다. 아까 순천 40대 남성 얘기했죠? 작년 10월에 아내분이 얘기했어요. 구급대한테도 얘기했어요. 남편이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와서 의사 간호사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봤더니 남편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가 보이면 숨을 쉬고 있어도 반드시 심장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 보셨죠? 갑자기 눈앞에서 하고 쓰러져 버렸어. 또 그러거나 아니면 야구 경기 도중에 쓰러진 한상무 선수 맞죠? 들것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을 아예 축 늘어뜨려 버렸죠? 축 늘어뜨리면서 얼굴이 파란색이요. 아니면 보라색이요. 파란색이라는 것은 쓰러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고 보라색이라는 말은 쓰러진 지 시간이 굉장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축 처졌다 또는 숨을 아예 안 쉰다. 의식도 없고 아니면 의식도 없고 숨을 헐떡인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의식이 없고 숨을 헐떡여. 그러면 반드시 심장 마사지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심장 마사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면 가슴뼈 하나 부러지고 갈비뼈 하나 부러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숨을 헐떡인다고 해서 내가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이 있으시겠잖아요. 사람이 누군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는데 되게 뭔가 안 좋아 보여. 숨을 쉬는데 그러면 심장 마사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식도 없고 몸에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경련 같은 것들을 계속 보이게 되면 반드시 심장 마사지 하십시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갑자기 하고 쓰러졌어요. 어깨를 두들겨서 괜찮아요 깨웠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119 신고랑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야. 다 모르는 사람. 네. 굉장히 잘하시죠.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누군가 선생님들께서 광야에 있는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유담공원이나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나는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눈앞에서 누군가 쓰러졌어. 누구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19 신고를 하실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 스피커폰을 켜주시고 심장 마사지 하면서 구급대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둘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여기 안경 끼신 분이 119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으니까 119 신고를 하실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광양 국민체육센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으악 하고 쓰러졌어요. 119 핸드폰을 들고 119에 신고를 하면 어디 구급대에서 연락을 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구급대, 혹시 어디 구급대에서 연락을 받을까요? 중앙센터는 어디 있을까요? 목포. 네. 선생님 중앙센터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여쭤보시면 한 10의 8, 9할은 다 가장 가까운 구급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1할 정도가 서울에 있지 않을까. 그 중에 1할 정도가 목포를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각 시도마다 소방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전남 소방상황실, 전북 소방상황실, 경남 소방상황실 이렇게 시도마다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전남에 있는 상황실은 무한리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전화를 하든 광양에서 하든 아니면 여수 어디 구례에서 119에 신고하든 1차 신고는 무안에 있는 구급센터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면 선생님 핸드폰 GPS 위치를 찾는 거예요. 여기 체육센터 근처에 뭐 가게면 집이면 가정주택이면 이런 걸 다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센터 강당이요. 그러면 그 강당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상황실에서 강당을 찾아서 이 체육센터랑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급대에다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급대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전남은 6분 이내 신고해서 6분 이내 도착할 비율이 100건 중에 16건밖에 안 되는 전남에서 그나마 빨리 구급대가 오려면 빨리 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다를 알려주셔야 돼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니면 내가 있는 데가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급대에 최대한 빨리 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때는 위치를 꼭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주변에 보면 지역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가로 오면 다들 이렇게 신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신주소 찾아가지고 구급대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가고 있었어요. 이 시골길을 내가 일 때문에 가고 있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쓰러졌어.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하고 쓰러졌어. 그런데 봤더니 뭐 집도 없고 절도 없어. 논밭밖에 없어. 근데 전봇대가 하나 있어.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 전봇대로 달려가십시오. 전봇대에는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 있어요.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전봇대에 있는 딱 두 줄만 읽으면 돼요. 맨 위에 있는 두 줄. 뭐라고 읽으시냐면 저기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내 동료가 쓰러졌어요. 여기 전봇대가 1658S223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안에 있는 상황실에서 이 전봇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급대에 지령을 내릴 겁니다. 또 하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드라이브를 가거나 가족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있어요. 경남 남해에 있는 바람이 언덕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네.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 동료가 옆에 앉은 사람이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갓길에 차를 세웠겠죠?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요양하게 쓸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갓길에 가요. 이런 표지판 보셨을 거예요. 초록색으로. 초록색 위에는 초록색 숫자, 아래는 하얀색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출발한 시점에서 얼마나 갔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럴 때는 뭐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고속도로 모르셔도 돼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꼭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 순천에서 진주 가려고 나왔는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갓길 표지판에 9.2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순천에 출발했는데 9.2km 지점이에요 라고 말을 하시면 돼요. 이게 킬로미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119에 얘기를 하면 경남 9.2km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군대의 지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괜찮아요. 어깨를 두들겨 깨웠는데 의식이 없어요. 119 신고해주세요. 심장 촉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고 선생님은 지역 지문을 이용해서 119 구급대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동안 그러면 내가 요청한 사람은 119 신고를 하고 심장 촉격기를 찾는 동안 저는 뭐 해야 돼요? 마사지 해야 되겠죠? 심장 마사지를 할 겁니다. 반드시 편한 데 눕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딱딱한 바닥으로 내려야 됩니다. 뭐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 푹신한 쇼파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딱딱한 바닥에 내리셔야 심장이 제대로 눌러지고요. 주먹을 한 번만 접으실까요? 이 주먹을 본인의 가슴에서 살짝 왼쪽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본인의 심장이 딱 본인 주먹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내 주먹 정도. 이렇게 작은 심장이 내 살짝 치우쳐진 왼쪽 심장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이 지금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데 머리 위에 앉거나 엉덩이 옆에 다리 아래 가능할까요? 심장을 누르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심장을 누르려면 쓰러진 사람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깨 옆에 위치해야 됩니다. 가슴 옆에. 왜? 내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심장에서 가까운 데 앉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릎 옆에, 그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쓰러진 사람의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다음에 어깨 넓이로 무릎을 벌리신 상태에서 심장을 눌러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혹시 가슴 압박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가슴뼈와 유두가 만나는 중앙선을 눌러요. 네, 선생님 위치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네, 거기입니다. 위치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런데 위치를 혹시 어떻게 배우셨어요? 가슴 압박의 위치. 자, 가슴뼈와 유두 중앙선이 아닌 다른 위치를 나는 알고 있다. 네. 오, 맞습니다. 명치에서 두 손가락 위에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건데요. 아까 가슴뼈와 유두 중앙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유재석의 유두가 어디 있는지 아나토미를 아시나요? 아시죠? 유재석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랑 다르게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두가. 그래서 십자가의 위치가 약간 명치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유재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성의 인생을 볼까요? 10대, 20대를 거쳐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여성을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위치가 어떤가요? 똑같나요? 똑같나요, 선생님? 네, 그렇죠. 십자가의 위치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80% 정도는 가슴뼈와 유두 중앙선이 맞아요. 80% 정도는 맞고요. 다른 맞지 않는 20%를 더 찾아가는 방법을 같이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명치를 잡으시면요. 명치에서 손가락 두 마디 위에다가 위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슴뼈를 찾으시고 오늘 알려드릴 거는 가슴뼈의 중간 아래 부분인데요. 여기 본인 쇄골 만져주세요. 쇄골이 만나는 가운데 부위가 몸속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가슴뼈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명치에 손가락 하나 얹어보시겠어요? 명치 손가락 하나 얹으면 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가슴뼈는 몸속 들어간 데서 이 명치 있는 데까지가 이게 가슴뼈입니다. 가슴뼈 절반의 손가락 하나 얹으실래요? 절반의 손가락 하나 얹으시고 남는 손의 손꿈치를 그 바로 손가락 아래
바로 가운데 아래에다가 손을 손꿈치를 얹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명치는 누르시면 안 돼요. 다들 잊으시는데 절대 명치 누르면 안 된다. 일단 뒤에서 이물 제거했니 할 건데요. 이물 제거할 때도 절대 명치를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명치는 윽 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뛰었는데 의식이 없어요. 내 신고를 하고 나서 나는 가슴뼈의 절반 아래로 어깨 오른쪽 왼쪽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가슴뼈의 절반 아래에다 손꿈치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손 모양 같이 가볼게요. 다들 오늘 엄청 열심히 촌스러하게 들어주셨었는데 그래서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어깨 한번 오른쪽 돌리시고 뒤지게 가서 까지 봐주시면 돼요. 피가 심장에 잘 차 있는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선생님하고 저를 보시다가 안 보시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착해지는 선생님인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물총놀이 해요. 물총 싸움 해보셨나요? 해라, 발견하는 즉시해라, 그리고 절대 심장 마사지는 멈추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입니다. 내가 있고 나서 내 주변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면 내가 이 상황에 뛰어들어서 혹시나 차가 폭발할 수도 있고 내 몸이 전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위험하면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사람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와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돼서 내가 좀 안전한 데서 전화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와줘요.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구급차에는 사람이 몇 명 타죠? 구급차 한 대. 3명, 4명. 둘. 그렇죠. 2명이 탑니다.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한 대는 사람 한 명밖에 못 탑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셋 쓰러져 있으면 선생님이 빨리 와줘요. 여기 어디에요? 전화하면 구급차 한 대밖에 안 옵니다. 한 대 와서 봤더니 사람이 셋이야? 2대 도와줘. 시간이 째깍째깍 가버리겠죠. 반드시 쓰러진 사람이 한 명 이상이면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체육관 앞에 사거리 3명이 쓰러졌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광양에 있는 광양시에 있는 온갖 구급대를 다 싹싹 긁어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몇 명이 쓰러졌는지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여러 명이 쓰러질 경우에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심장 마사지를 해주시다가 갈비뼈를 한 2대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내가 사용을 한 건 진짜 고마운데 갈비뼈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 다녀야 되니까 병원비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생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저에게 심장 마사지를 해서 저를 살리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분 저에게 입힌 해는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절대 처벌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 할 때 절대 두려움 없이 하셔도 되고요. 자, 괜찮아요? 깨웠더니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 가져달라고 저는 자,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여기 심장 충격기를 요청받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기 체육센터 갔더니 바로 입구 오른쪽에가 심장 충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로 뛰어가서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보시면요. 혹시나 쓰시면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어요. 그런데 버튼은 다 똑같아요. 온 버튼과 샵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시면 환자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정렬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를 붙이고 커넥터를 붙여야죠. 패드에가 그림이 있어요. 커넥터를 붙였습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손을 떼시고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충전 중. 심장 충격이 필요하시면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러면 다 떨어져요. 외치면 지금 제대로 지시하세요. 주 제대로
네, 진행하세요. 자, 이 심장 충격기는 패드를 여시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어깨, 하나는 왼쪽 겨드랑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맞게 패드를 부착해 주셔야 돼요. 왜?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 사선으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선으로 붙여버리면 전기 충격이 심장 한쪽에 덜 가겠죠. 반드시 그림대로 오른쪽 어깨, 왼쪽 겨드랑이에다 붙여주시고 나면 기계 그리고 패드를 붙이고 나서 기계는 인간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액션! 너 움직여! 그게 전기 콘서트처럼 깜빡이는데 잭을 딱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계가 나 리듬 분석할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신제세동기였거든요. 근데 복지부에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부터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동으로 심장 충격을 줄 건데 그러면 제세동기라는 게 세동을 없애준다는 기계라거든요. 그래서 파르르 떨리는 심장인지를 인지를 한 다음 제가 떨리는 심장이면 나 전기 충격할 거니까 다들 손 떼! 전기 충격할 때 팡! 눌러주고 나서 심장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동을 재해준다. 제세동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과연 세동이라는 심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심장은 쿵짝쿵짝 이렇게 뛰거든요. 쫙쫙 짜줘야 되는데 세동은 심장이 저렇게 바르르바르르 떨리는 상태가 세동 상태예요. 평상시에 심장은 꽉꽉 짜주니까 쭉쭉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내줄 수 있는데 세동 상태의 심장은 심장 밖으로 피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은 끈적끈적한 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파르르 떨리면 심장에 핏떡이 생겨요. 그 핏떡이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 더 심해집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세동 상태의 심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즉, 그 심장이 멈춰서 사망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심장이 지금 파르르 떨리죠. 이런 상태의 심장을 저 기계가 인식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리는 심장이 못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심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심장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글지글한 그래프들을 보여줘요. 볼게요. 지금 심장 수술하려고 피를 다 빼는 심장인데요. 심장이 지금 바르르 떨리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팡! 하고 전기 충격을 던져니 심장이 쿵짝 하고 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환자에게 이 패드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환자의 심장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전기가 전기 충격을 팍 줘서 다시 쿵짝쿵짝 뛰는 심장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붙이기만 하면 다 심장 충격할까? 절대 아닙니다.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띠 사망하셨습니다 하잖아요. 이미 멈춰버린 심장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린 심장에서는 이 기계가 뭐라 말할 거냐면요. 지금 심장 충격이 필요 없으니까 심장 마사지 계속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 이 기계는 처음 만들 때부터 세팅이 안 됐어요. 어떻게 세팅해놨냐면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할 거예요. 2분이면 내가 240번 누르고 나면 저 기계가 붙여놓고 절대 떼시면 안 됩니다. 보급차가 내려갈 때까지. 2분 후에 얘가 말해요. 리듬 다시 분석할 거니까 손 떼! 그럼 손 떼고 리듬 분석하시면 돼요. 전기 충격 필요하면 샥 하면 되고 전기 충격 필요 없어? 나 샥, 둘, 셋, 넷 하시면 돼요. 절대 구급차가 데려갈 때까지 떼지 말 거. 그리고 이는 그래서 아까 파르르 떨리는 심장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저기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손 떼는데 내가 마사지하고 있으면 마사지하는 리듬을 분석해버리거든요. 리듬 분석할 땐 절대 손을 떼시고요. 그리고 이기가 심장 충격이 끝났으니 마사지 계속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격 급한 저는 못 기다립니다. 구급 때도 절대 기다리지 않고요. 심장 충격 팍 버튼 누르고 나면 1초에서 2초 이내에 전기 에너지 다 사라지거든요. 얘가 심장 충격이 끝났으니 그러면 바로 마사지 하세요. 얘가 말을 하든 말든. 왜? 심장 마사지는 절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말을 하고 있더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법으로도 정해버렸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나 500세대 이상의 뭐 아파트, 집이야, 아니면 너희가 철도야, 아니면 항공기야, 아니면 배 타는 선박회사야, 자동 충격기, 심장 충격기 모두 설치해 라고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저기 입구에 있는 심장 충격기를 본 것처럼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일하는 곳, 아니면 내가 다니는 어느 곳에 심장 충격기가 있는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 저기 있구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만 하고 계셔도 어느 순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KTX 기차역이거든요. 기차역에다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요. 버스 안에도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있고요.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팩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심장 마사지는 여기서 멈출 거고 이제 끝나고요. 하이니 가지고 숯불갈비를 먹었어요. 엄청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하고 먹었는데 하필이면 너무 큰 덩어리를 욕심껏 먹었나봐요. 기도를 팍 막아버렸거든요. 광양 119가 출동해서 하이니 방법으로 빼고 응급실로 찾아본 이유도 혹시 피에 무슨 문제 생겼을까봐 검사 안 했습니다. 굴에 사는 할아버지가 평상시에도 떡을 좋아하시는데 그 할아버지도 한 2, 3년 전이에요. 그날따라 인절미를 드셨는데 인절미가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잘못 기침 살이 걸려가지고 굴에 119가 출동해서 하이니 방법으로 빼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인어르신이 원래 지병이 조금 있으셨대요. 그래서 사위분이 장인어르신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산낙지를 사다가 장인어르신 댁에 가서 물에 데쳐가지고 촉촉촉 썰어서 초고추장에 먹다가 갑자기 장인어르신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더니 2, 3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10분이 지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도 호흡도 다 멈춰 있었어요. 기도 폐쇄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심장 마사지는 계속하고 응급실에 오면 다들 이제 숨을 쉬게 해드려야 되니까 기도 삽관이라고 기도에다 호스를 넣거든요. 기도에다 호스를 넣고 이제 침이랑 이런 거 다 석션이라고 해요. 빨아내려고 석션을 했더니 그러신 숨쉬는 기도에서 손바닥 반만한 낙지머리가 그대로 누웠습니다. 만약 그 가족 중에 할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 어르신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겠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떡이랑 과일, 고기, 뭐 알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여기 남학생이 한 명 걸어오고 있거든요. 이 남학생 잘 보세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점점 더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 학생이 굉장히 시크하게 사라졌어요. 저쪽에 제복 입으신 경찰 선생님도 두 분 계신데 그 경찰관이 이분 빼고 나서 굉장히 시크하게 가버렸습니다. 그 학생이랑 안녕하고 갔는데 만약 그 학생이 저 할일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을 그 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아빠 나 오늘 목이 사탕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죽을 뻔했어. 아니면 친구 있어요. 나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친구가 나 오늘 죽을 뻔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 살려줬어.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이힐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을 못 만났다면 아마 그 도로에서 2, 3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것이고 4분, 5분이 지나서 이미 의사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뿐만 아니라 하이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법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명치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치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치와 배꼽 사이에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백허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뼈 사이에다 그리고 팔에서 백허그해서 배꼽과 명치에 두고요. 그리고 앞으로 훅 45도 위로 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쓱 하면 배꼽 훅 쳐 올려야 됩니다.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 아까 한때 보였죠? 앞으로 계속 꼬부라지고 있었어요. 꼬부라지는 상태에서 내가 백허그를 하고 보면 같이 꼬부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꼬부라지지 않는 방법. 지금 헥헥거리고 있는 내 동료 아니면 사탕 먹다가 방수만 먹다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하시고 본인의 한쪽 다리를 그 사람의 양쪽 다리 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하면 이쪽 다리가 지지가 되니까 그 사람이랑 딸려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할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고기 먹다가 지금 물렸어요. 옆에 있어요. 제가 할 일을 해드릴 건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어떻게 해요? 백허그가 안 됩니다. 아니면 인상 지금 8개월 만삭인데 하필이면 남편이랑 고기 먹다가 물려가요. 그러면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에 평탄한 데가 나와야 돼요. 뾰족한 데는 너무 아픕니다. 평탄한 데를 방법이 없어요. 할미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허그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직각으로 가슴 위에다 올리시고 직각으로 훅 당기시는 거예요. 훅 이렇게 딱 있는 힘껏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키가 너무 커 190, 200 가까이 되면 의자나 탁자나 이런 데 앉히시면 돼요. 앉히면 숨 내려가니까 헬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호는 지금까지 끝났고요. 지금 실습을 하실 건데 실습에 대해서는 저희 강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게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충전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더 떨어졌어요. 환자에게 더 떨어졌어요. 지금 제대로 CPR 시작하세요. CPR 시작하세요.